유럽 국가지만 유로존에 속하지 않은 폴란드가 또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같은 시간 라가르드는 유로존은 여전히 금리를 제약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금리 인하 뜻이 전혀 없음을 밝혔는데요. 유로존보다 인플레가 더 높은 폴란드가 내부 사정으로 금리를 내리는 상황을 보면서 상황이 좋지 않은 유럽 국가 내부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여 앞으로 유럽 통화 정책에 쏠리는 관심도 더불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 중앙은행은 4일 기준금리를 기존 6에서 25bp 낮춰서 5.75로 내렸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9월 초에 금리를 무려 0.75%포인트 내려서 관심을 끈 바 있는데요. 75bp를 내린 지 한 달도 안 돼서 또 25bp를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폴란드가 지금 인플레가 잡혀서 금리를 내려도 되는 상황이냐?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여전히 CPI 기준 8.2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 유로존 CPI가 4.3인 걸 감안하면 수치상으로 거의 2배가 높은데 그냥 내려버린 겁니다. 당연히 모종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입니다. 이달 15일부터 폴란드에서는 국회를 재구성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폴란드 안에서는 못 살겠다고 지금 난립니다. 대출이자가 너무 높아서 힘들다는 겁니다, 서민들이. 당연히 이런 포인트는 선거 공약으로 활용이 됩니다. 로 앤 저스티스, 영어로 번역하면 로 앤 저스티라는 곳이 보수 정당인데 이번에 제3정당이 부상을 하면서 집권 여당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제3정당이 그렇듯이 이 정당은 EU 체제에 부정적입니다. 또 세금 인하를 주장하고 급진적인 정기 정책으로 무장을 하면서 폴란드 청년층 지지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중앙은행 총재가 이 집권 여당을 밀어주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현지 언론조차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라는 게 다분히 정치 영역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폴란드는 유로존에 속하지 않은 국가니까 자체 통화 정책 능력이 있고 앞으로 부작용이 크겠지만 결국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옆 나라 스페인으로 한번 가볼게요. 스페인 언론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스페인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 평균 금리가 지난 1년간 3배가 늘었다. 22년 2분기 금리는 1.62%였지만 이제는 10년 내 최고치인 4.45%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20년 팬데믹으로 인한 생산 능력의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다. 올해 2분기에는 중소기업 숫자가 0.4%밖에 안 늘었는데 이는 15년에서 19년 평균치 1%를 크게 하회한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지금 생존 가능성을 위협하는 높은 비용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페인 CPI는 바닥에서 다시 올라가고는 있지만 3%대 초반에 불과합니다. 폴란드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지난 여름에는 1.9로 2% 언더를 찍었습니다. 아마도 스페인에게 통화정책 권한이 있었다면 금리 인하를 충분히 검토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기에 나디아 칼비노 스페인 재무장관은 최근 들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의 즉각적인 종료를 환영한다. 금리 더 올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라가르드는 지금 유로존 전체를 끌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니 개별국가 상황을 봐줄 수가 없는 거죠. 폴란드가 기준금리를 내린 그날 라가르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ECB 통화정책회의 기조연설에서 금리는 필요한 기간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으로 설정될 것이다. 기존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했습니다. 당연히 스페인을 비롯한 비둘기파 국가들은 속이 바짝바짝 타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라가르드의 매파적 발언은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2분기 유로존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7% 떨어져서 2014년 이후 첫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유로존 20개국의 체감 경기를 반영하는 9월 종합구매관리자 지수는 47.2를 기록했는데 이는 기존점인 50을 4달 연속 하회한 것입니다. 3분기 유로존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9월은 수요가 지난 3년 사이에 최대 낙폭을 나타냈고 이는 부채가 많은 소비자가 지출을 확 줄인 여파입니다. 한마디로 유로존은 경기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오직 물가 하나만 위해 계속 긴축적인 상황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와중에 옆나라 폴란드는 얄밉게 유로존 국가가 아닌 틈을 타서 저렇게 금리 인하를 하고 있으니 분명 누군가는 이걸 선동의 대상으로 삼을 겁니다. 독일도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독일의 대표 극우 정당이죠. 독일을 위한 대안 AfD는 가파른 속도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중입니다. 독일 국민을 상대로 최근 다음 주에 연방선거가 열린다면 당신 어떤 정당을 투표할 것인가 심층설문했는데요. AfD는 현재 전국에서 19에서 23% 사이의 지지율을 얻고 있습니다. 2위에 해당하는 지지율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AfD가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서 지지율을 올리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지만 AfD가 만들어질 당시 처음에 AfD 핵심 주장은 유로존 탈퇴였습니다. 지난해 집권한 이탈리아 극우정당
조르자 멜로니 총리, 멜로니 총리가 속한 이탈리아 형제들의 핵심 공약도 한때 EU 탈퇴였습니다. 집권이 다가올수록 현실적으로 온건으로 돌아서서 EU와 화해를 했지만 지금도 유로존에서 가장 극렬하게 유럽 금리 인상을 반대하는 게 멜로니 총리입니다. 인플레를 금리 인상으로 잡을 수 없다는 게 그의 논리인데요. 아마도 국가 부채 비율이 150%에 달해 금리 인상으로 국가 재정이 굉장히 취약해지는 그런 구조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겁니다. 선거 때 표심이 가장 극명하게 나오는 게 먹고 사는 문제인데요. 유럽은 지금 이미 침체 국면이고 여기서 금리를 내리진 못하고 반감을 가진 개발국가에서 유로존 탈퇴를 공약으로 내건 극우 정당이 얼마든지 난립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취약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유로 전체를 방어해야 하는 라가르드 입장에서 금리를 내릴 수는 없을 것이고 지금 미국 장기채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글로벌 전체가 금리 공포에 휘말린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경고망동했다가 진짜 유로존 붕괴를 앞당길 수 있겠죠. 결국 라가르드에게 남은 선택은 미국 장기채 금리 상승이 좀 잠잠해지고 전반적으로 금리 레벨 자체가 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이고 무력한 포지션 말고는 사실상 답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의 강력한 노동이 잡혀야 하는데 마침 이날 나온 미국의 ADP 고용보고서 시장 예상을 크게 밑돈 이 수치에 아마도 라가르드는 누구보다 속으로 환영을 했을 겁니다. 미국이 결국 내려주지 않으면 유로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면 어쩌면 유로존은 내부에서 끌어오르는 뜨거운 압력에 의해서 내부 붕괴에 준하는 큰 위기를 겪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브랜베어는 유로존 위기 집중적으로 다뤄봤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